안녕하세요. 소리난 롯데의 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어제부로 롯데와 두산의 경기가 끝났고 이제 정말 시즌이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연습 경기 두산과 롯데 경기 짧게 리뷰하고 그리고 투수, 타자 이야기도 좀 하고 라인업 관련해서 이모저모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롯데 두산 경기 좀 짧게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책이 우리 팀에선 결국에는 수비가 제일 중요할 텐데 수비가 좀 많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수비 능력에 대해서 한숨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수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비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뭐 투수진이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죠. 투수진이 그렇죠. 아직까지 김진욱 선수도 완벽하게 자리를 못 잡았고 이번에 뭐 추후에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박진 선수가 오선발로 거의 자리를 잡혀간다고 볼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경력이 짧은 투수들이 특징이 이제 내야진 외야진이 튼실히 받쳐주지 못하면은 멘탈적으로나 뭐 퍼포먼스적으로 꽤나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서라도 그 뒤를 받쳐주는 수비진들이 탄탄해야 되는데 이제 어제 경기도 그렇고 박승욱 선수나 황성빈 선수나 수비 실책들이 조금 호수비를 하려다가 놓친 것들이 아니고 진짜 1차원적인 수비였어서 조금 되게 아쉬웠어요. 특히 황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그날 며칠 전에 윤동희 선수가 옆에서 포구 실책을 하는 걸 봤을 텐데 어제 똑같은 이유로 태그업 플레이를 막으려다가 포구 실책을 하는 걸 보고 되게 한식을 금치 못했고 박승욱 선수 같은 경우에도 타구를 한번 험블하면서 타자 주자를 1루에서 잡았어야 하는 거를 못 잡으면서 위기를 좀 키웠고요. 그리고 중계 플레이를 하면서 유격수가 공을 받아서 홈으로 뿌려야 되는데 그 홈 송구가 또 홈런 송구가 나오면서 2루 주자를 2루에서 묶을 수 있는 걸 3루까지 또 보내면서 추가 베이스를 계속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일이 정말 절대는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나 이게 실책을 물론 할 수 있는 실책이라는 거는 원래 존재하지 않지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분노 스탯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얼마나 많이 불러일으키느냐는 또 다른 영역이니까 기본적인 실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자이언츠 TV를 봐도 그렇고 김민호 수비 코치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제일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포구를 완벽하게 하고 송구해라 이건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졌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경기 결과는 7대5로 졌기 때문에 뭐 압살 당한 건 아니지만 경기 질적으로 저는 이번 구춘리그에서 제일 좋지 못한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두산과의 경기가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일 안 좋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저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마음을 너무 놓고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이 정도로 이 친구들이 못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투수가 잘 던지고 아무리 타자가 홈런을 뻥뻥 쳐대도 결국 수비가 받쳐주지 못하면 실점의 원인이 되고 이제 패배의 원인이 되는 건 결국에 수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수들이 그거를 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 실망스럽지 아니할 수 없었다. 안타까운 지점이 너무 많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팀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사람에게 달린 두 다리가 투수 그리고 타자 공격과 수비거든요. 근데 이 공격과 수비라는 거는 결국 수비가 투수와 야수로 이루어진 건데 야수가 투수를 돕지 못하면 이 도미노 현상으로 투수도 무너지게 돼 있고 그러면 이 절름발이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팀이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나머지 다리 하나가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뭐 롯데 타선의 공격력이 리그 전체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게 수비가 붕괴되고 그렇게 되면 연쇄작용으로 투수까지 붕괴됐다고 가정했을 때 절대 타격만으로는 팀을 상위권에 앉혀놓을 수 없다. 그게 이미 작년에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뭐 아무리 트레이드로 투수 또 데려왔고 뭐 외인 투수는 아직까지 베일에 감춰져 있긴 하지만 그런 투수진이 변수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뒤를 일정 수준 이상의 수비가 뒷받쳐줘야만 그게 변수가 상수가 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시범 경기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남은 비시즌 기간 동안에 수비, 호수비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기본적인 수비에서 어이없는 실책 나오지 않도록 좀 많이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뭐 칭찬도 해야 하니까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윤동희
그리고 나승엽 선수, 곽빈 선발 투수 상대로 홈런을 하나씩 때렸는데 윤동희 선수는 145 포심 때려냈고 그리고 나승엽 선수는 130 체인지업을 때려냈는데요. 윤동희 선수가 최근에 연습 경기에 출장을 조금 드문드문하면서 타격 컨디션이 안 좋아서 휴식하는 건가 아니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가 했는데 그 마지막 경기에 출장을 해서 홈런을 때려내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고 나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낙 좌우 투수 상대로 가리지 않고 잘 치는 타자여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투수의 체인지업을 상대로 홈런을 그렇게 때려냈다는 점에서 어떤 구종에도 고루고루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입증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연습 경기 여기 얘기는 여기까지 좀 짧게 하고 또 최근에 우리 구춘리그 그리고 연습 경기 끝나면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었죠. 근데 모두가 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투수 MVP 그리고 타자 MVP가 있어요. 저는 이 투수 MVP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작가님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기사에서 투수 MVP로 박진 선수를 뽑아줬어요. 저는 맞다고 봐요. 박진 선수가 두각을 드러냈고 그리고 선발 한 자리를 충분히 꿰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현수 선수를 또 뽑아주셨는데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그러니까 투수 MVP 같은 경우에는 팬분들 경기를 지켜보신 팬분들이라면 거의 예측 가능한 범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 그리고 정현수 선수. 정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경기에 무너지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1이닝을 맡겼을 때의 케이스고 MVP를 줬다는 거는 정현수 선수가 원포인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점에서 준 것 같고요. 박진 선수는 이제 선발로서의 깡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 타자와 상대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췄다는 점에서 MVP를 준 거 아닌가 싶어요. 박진 선수가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중반까지 거의 포심과 슬라이더 투피치 기반이었고 스플리터는 던질 줄은 알았지만 효과적으로 던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스플리터를 던지면은 뭐 패대기가 많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아예 뭐 많이 빠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계점을 드러냈었는데 그 시즌 막바지에 기아전 선발 등판을 기점으로 스플리터가 나아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비시즌 동안 제일 궁금했던 게 과연 그 경기 스플리터 구사 능력이 일시적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 구종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가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난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이번 대만전 그 평가전을 시작으로 해서 구춘리그 경기 내내 보여줬던 모습이 스플리터가 되게 효과적으로 들어간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투피치 선수와 쓰리피치 선수의 선발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박진 선수의 선발로서의 능력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춰졌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그 부분이 희망이라면 이제 그 부분이 시즌에도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 시즌 들어가서 또 좀 긴장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스플리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 그래서 박진 선수는 아마 이제 5선발로 거의 굳혀져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박진 선수의 5선발을 충분히 응원하고 환영하는 바이고요. 정현수 선수가 또 한 명 뽑혔는데 정현수 선수는 저는 이제 원포인트로 쓰긴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사정에 정현수 선수만한 또 왼손 투수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을 합니다. 또 자유자재로 1이닝을 맡겨도 그리고 원포인트를 맡겨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특별히 무너지는 모습을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번에 좀 그러니까 워낙 커브야 유명했지만 조금 더 다듬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MVP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번에 지바롯데 마린즈와의 친선전 2경기에서 정현수 선수가 이제 시즌 마무리 캠프 지바롯데 마린스 캠프에 참가했을 때 정현수 선수를 지도했던 1군 투수 코치 님과 다시 만나서 뭐 대화도 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확실히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투구가 간결해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확실히 시나리오도 정립된 느낌이고 그리고 좀 더 과감한 승부 예를 들어서 우타자 상대의 몸쪽 슬라이더 승부라든지 아니면은 커브를 언제 어떻게 구사해야 좀 더 타자의 타이밍을 효과적으로 뺏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진전이 좀 드러난 것 같아서 역시 MPB 1군 투수 코치 지도력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 부분이 조금 느껴졌고 그런 만큼 이 부분을 시즌까지 감각을 쭉 이어나가서 지금 뭐 송재영 선수가 헤매고 있는데 이게 뭐 시즌에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즌 초에 좌완 투수
저한 불펜 투수의 기둥으로 역할을 좀 어떻게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지금은 송지영 선수가 헤매고 있지만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언제나 말씀을 드렸듯 투수는 다다 익선이에요. 송지영 선수가 올라오면 더 좋은 거고 지금 정현수 선수가 잘해줘도 너무너무 좋은 거고 다 좋은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일단은 투수 MVP를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뽑아봤는데 저도 인정하고 작가님도 인정하는 바로 하고요. 근데 타자 MVP는 이 부분은 이제 그냥 타격적인 방면에서 저는 MVP 손호영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맞다고 봅니다. 손호영 선수만한 또 타자가 우리 팀에 없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또 손호영 선수만한 파워를 가진 선수도 보기 드물어요. 이제 보통 우리 타자들을 보면 중장거리형 타자가 많은데 손호영 선수는 충분히 파워툴 그리고 이제 홈런 타자로서 성장할 만한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손흥 선수가 작년 기준으로 전준우 선수와 팀 내 1, 2위를 앞다투는 장타력, 슬러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이번에 상담장도 없어지고 그리고 윤동희 선수도 벌크업을 했고 나승엽 선수는 별도의 인터뷰는 없었습니다만 뭐 체감상으로 그 연습 경기를 할 때 신체 사이즈가 좀 불어난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나승엽 선수도 두 자릿수 홈런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본인은 홈런 개수 크게 의식 안 한다, OPS에 신경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신체 사이즈가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홈런 개수는 어느 정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고승민 선수도 원래 장타력이 나쁘지 않은 선수였기 때문에 기대치를 조금 높여서 하자면은 5명의 15홈런 플러스 타자? 뭐 이 정도. 그 정도로 기대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MVP 선수가 장두성 선수인데요. 장두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구춘리그 경기 동안 절대적인 타격 성적이 최상위권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발전상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목하던 선수들은 항상 주목을 받고 그리고 그만큼의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목하는 선수들, 언제나 주목하는 선수들은. 근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장두성 선수가 엄청 발전할 거다. 그렇고 기량적으로 이제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장도성 선수의 기량이 좀 발전해서 이번 시즌에 충분히 우리 팀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방면에서 뽑아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프리미그 이전에 기존의 외야 백업 라인업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타격적으로 기대할 만한 카드가 거의 대부분의 팬분들 그리고 저도 그랬고요. 조세진 선수 아니면 이인환 선수가 외야 백업 중에서는 타격 포텐셜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 구촌리그 기간 동안에 장도성 선수가 무슨 외야수 사이를 가르는 2루타에 이어서 뭐 타격도 제법 잘했고 이러면서 거의 많은 분들이 예상을 뒤엎고 이렇게 타자 MVP 한 자리를 차지를 했는데 이게 장두성 선수가 중견수 백업이고 그리고 이번 비시즌 동안에 황성빈 선수의 수비가 얼마나 발전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퍼포먼스 기준으로 수비도 사실은 황성빈 선수보다 위란 말이죠. 그쵸. 중견수 백업을 무난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얘기예요. 좌익수 백업하고 중견수 백업은 차원이 다른 얘기. 그래서 수비도 어느 정도 준수한 선수가 만약에 대주자 툴도 되는데 타격 대타 툴도 된다 이러면은 정말 톱 백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 뎁스 그리고 유연한 경기 운영에 있어서 만약에 장두성 선수가 타격 능력치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면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장두성 선수가 물론 이게 시범 경기에도 꽤 타격 기회를 받겠죠. MVP까지 뽑혔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도 타격감을 유지를 해서 시즌 페넌트 레이스에도 좀 대타카드로서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었으면 물론 그거는 본인 능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폼을 좀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금의 감각을 잊지 않고 이건 투수 쪽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감각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냥 뭐 구춘리그 반짝, 시범 경기 반짝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본인이 잘 쳤을 때의 타격 또 좀 카메라 같은 걸로 여러 각도에서 한번 내가 잘 쳤을 때는 어떻게 쳤지? 이런 거를 한번 또 재학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시적
활약이 아닌 본인의 완전한 타격 능력으로 고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장두성 선수가 만약에 성장을 해서 타격 능력이 좀 뛰어나게 된다면, 지금보다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할 나위 없는 외야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팀에서도 진짜 출중한 외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두산 평가전과 투수 타자 MVP까지 알아봤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2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부에서 만나도록 해요. 제가 너무 할 말이 이모저모 많아가지고 원래는 이걸 한 영상으로 끊으려 했는데 김태현 선수 그리고 라인업 관련 얘기는 2부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